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최경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일본어, 일본 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한국에는 없는 전공인데 그 표상문화론이라는 전공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술을 다루는 그런 학문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문학과 그림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가리키는 과목은 일본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일본의 문화 콘텐츠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문화 콘텐츠는 현대 일본의 문화 콘텐츠에서 다루기 때문에 현재 그 일본의 콘텐츠에 대해서 쭉 오랫동안 다뤄왔기 때문에 그래서 AI하고도 접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AI 시대의 도래와 직업시장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가 기초부터 정리를 했으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현재 인공지능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으로 알파 제로와 체스의 혁명 이렇게 띄웠습니다. 알파 제로라니까 여러분들이 저게 뭐지 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딥마인드 회사에서 마련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이제 1번부터 보면 기존의 체스 AI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해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처음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인간이 아는 자기가 어떻게 아는지 그 구조를 파악해서 그걸로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서 만든 거. 그랬는데 거기에서부터 이 2번 보면 알파제로가 탄생해서 이 강화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AI A와 AI B를 만들어 가지고 둘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둘이 우리는 바둑을 더 잘하니까 체스보다 바둑이라면 둘이 두 개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강화 학습을 해보니까 이제 인간하고 다른 점은 인간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는 데 비해서 얘네들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슈퍼컴퓨터로 하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AI의 기본인데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인간의 문명의 발전 속도하고 비교도 안 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3번에 그래서 압도적 성과를 내놓은 게 이때부터 우리가 알게 된 거죠. 2016년 3월 알파고라고 하는 소프트가 이세돌과의 5번의 대국 중에서 4번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돌은 한 번은 이긴 사람이 된 거죠. 기록적이죠. 근데 이 이후부터 인간이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2017년, 그 다음에 12월에는 체스 역사상 최강이라고 불리는 스톡피쉬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그러니까 이제 AI의 발전이 이때부터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실에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겠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우리 사회에서 알게 된 것은 이게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이렇게 AI에 대한 신문 기사 댓글 보면은 굉장히 AI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자기 눈에서 봐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아는 분야에서는 뭐 크게 대단한 게 없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AI는 지식 사업, 지식을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한테 충격을 주는 건데 자기 하는 일이 지식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한 달 쓰다가 쓸모가 없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위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눈만으로 보면 안 된다, 세상은. 근데 이게 이제
AI로 발견한 신규 항생제, 아주 유명한 항생제죠. 할리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존의 항생제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AI 기반으로 항생제를 발견했습니다. 2,000개의 항균성 분자를 학습 세트로 활용하고 6,000개 후보군 중에서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할리신을 발견했다. 할리신의 특징은 기존 항생제와 작용 기전이 다르며 무독성이다. 항생제라는 게 자꾸 쓰면은 내성이 생기잖아요. 근데 기존의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내성이 없으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런 할리신을 제약에서 발견했다 하는 게 AI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시켜놓으면 잠도 안 자고 그리고 슈퍼컴퓨터에서 빠르게 하기 때문에 제약에서 굉장히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사업으로 하는 게 엔비디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하면은 다른 걸로 유명하죠. 엔비디아 하면은 칩을 만들어서 이 칩이 H100이라고 하는 게 지금 4천만 원 하는데 AI를 하려면 이 4천만 원짜리 칩이 몇천 개는 늘어나야 한다. 많은 데는 10,000개가 넘는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가격만 해도 얼마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돈 버는 거는 AI 컴퓨터 칩인데 근데 그 위에 열심히 하는 게 이 제약입니다. 엔비디아가 생성형 AI로 신약 개발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뭐 그게 여기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AI 플랫폼으로 신약 개발하는 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AI라고 하는 게 또 로봇에 사용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그동안 로봇 개발된 거 많이 봤습니다. 뭐 일본의 아시모 같은 거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로봇으로서는 아시모가 제일 발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시모 로봇 세계에서 완전히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인간이 프로그램을 짜서 걷게 한 아시모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조금이라도 다른 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언어 모델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는 의외의 사태를 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AI는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AI가 로봇하고 합쳐졌을 때 로봇이 큰 발전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율주행차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뭐 로봇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요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그 AI와 같은 성격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눈으로 보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파악해서 브레이크도 밟고 핸들도 돌리고 하는 건데 그거를 차가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의 두뇌는 로봇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자율주행차에서 제일 잘하는 게 테슬라잖아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에서 테슬라가 앞서 있고 그 테슬라가 로봇을 만드는 거죠. 요거는 좀 이따 로봇 그 구체적인 예는 다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무서운 게 또 있는데요. 로봇 수술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면은 요게 다빈치 수술 로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손이 6개가 달렸죠. 근데 이 손을 움직이는 거는 의사들이에요. 요 그림 보면은 의사들이 이 손을 움직이는 장치를 끼고 자기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니터로 보면서 로봇 손을 움직여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봇 수술이 AI를 통해서 더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로봇입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얼마나 무서운 뉴스가 나왔냐면 얘 너무 끔찍해서 동영상은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드리려고 사진만 가져왔습니다.
요건 이제 연합뉴스에서 한 건데요. 브레인 브릿지에서 발표한 건데, 이게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은 뇌가 문제인 거잖아요. 몸은 멀쩡하죠. 그런데 몸에 상처가 나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이 머리를 바꾸는 거죠. 이 머리를 바꾸는 머리 통제 이식 수술 시연 영상 이렇게 했는데, 이거 실제로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브레인 브릿지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영상을 만드는 거죠. 만든 영상으로 보여줬는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하는 게 8년 내에 법이 허용한다면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논란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로봇 기술이 여기까지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파낙 일본 회사죠. 여기에서 산업용 로봇을 만들죠. 파낙이 일본 게 아닐 수 있구나. 제가 이제 일본의 파낙 사장을 만났었기 때문에 일본 거다 생각하는데, 일본이 이제 미국 거를 들여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건 제가 요건 모르는 말에서 취소하겠습니다. 요거는 산업용 로봇 팔 같은 걸로 우리가 이제 요 다음 페이지에 만들어 놨습니다만, 이게 이제 차를 조립한다거나 하는 거 지금 널리 공장에서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로봇. 일본 가면은 소프트뱅크의 페퍼 로봇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런 서비스 로봇. 우리도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음식 날라준다든가. 이제 그런 거죠. 이거는 로봇 수준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다리도 없고 바퀴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탐사 로봇, 화성 탐사 로봇. 뭐 이런 데에서 AI가 로봇에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로봇 손으로 차 조립하는 거. 제가 일산 가니까 시연해 놓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현대자동차. 그래서 가서 일산에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성 탐사하는 두 가지 로봇이죠. 이게 이제 페퍼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로봇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제일 그 로봇에서는 앞서 있었죠. 근데 이게 손정희 회장이 먼저 샀다가, 손정희 회장이 요즘에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년쯤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지금 우리나라 겁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두 개의 로봇을 만들어서 아틀라스와 스팟 두 개를 만들었어요. 요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요게 개와 같이 생긴 스팟이라는 거죠. 이거는 한 1억 정도에 지금 팔리고 있어요. 잘 팔린대요. 그러니까 요건 굉장히 네 발이 달려, 사족보행 네 발이 달렸기 때문에 굉장히 그 터널이 무너졌거나 이런데 그 밑에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시멘트 같은 게. 그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서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을 탐사를 한다든가 조치를 한다든가 하는데 지금 잘 쓰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모방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틀라스가 굉장히 유명했죠. 이 아틀라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요. 덤블링도 하고 물건도 나르고 뭐든지 다 해요. 그랬는데 이 왼쪽 게 최신형입니다. 오른쪽 게 이전에 만든 거고 여기 최신형인데 뭐가 바뀌었나 하면은 이전 거는 유압식이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모터식으로 바뀌었어요. 유압식이 자꾸 유압식으로 하다 보니까 큰 힘이 가해질 때 실린더가 터지거나 해서 결국은 모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 크게 바뀐 게 새로운 걸로 바뀌면서 AI를 활용하게 됐다. 근데 AI를 사용하면 뭐가 다르냐 하면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동작을 했을 때
많은 동작을 해보고 최적의 동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것도 바뀌고 제가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게 되는 게 AI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테슬라 자율주행차를 얘기했는데 일찍부터 테슬라가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되게 걷지도 못했는데 6개월 만에 다시 발표했을 때는 지금은 굉장히 향상돼 가지고 한 발로 서기 같은 거 많은 것들을 보여줘서 놀랬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더 놀란 게 나왔죠. 이 피규어 제로원이라고 하는 로봇이 나왔는데 그럼 얘가 뭐가 다르냐? 그 앞에 있는 로봇들하고 뭐가 다르냐? 옵티머스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얘는 스스로 판단을 해요. 이래서 지금 전 세계에 이 동영상이 크게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동영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규어는 아주 작은 회사예요. 근데 이 작은 회사가 큰 회사 테슬라 그리고 오랫동안 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지능적인 형태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 하는 거는 여기 본문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게 피규어 제로원인데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게 챗 GPT 표시입니다. 오픈 AI의 로고예요. 오픈 AI하고 같이 오픈 AI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봇이 그 이전에 인간이 프로그램을 짤 때하고 달리 이제는 로봇한테 AI를 넣어서 복잡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하는 게 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로봇은 그렇게 인간한테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큰 위협이 되는 게 얘네들이 학습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는 지금 현재도 굉장히 잘하지만 샘 알트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 AI는 흑백 텔레비전이다. 앞으로 컬러 텔레비전 그리고 뭐 핸드폰 이렇게 진화되면은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수박 겉핥기다라고 하는 게 이 AI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러면 요 동작들을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틀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Figure 1,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Great.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On it.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Great. So, based on the scene right now,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The dishes on the table, like that plate and cup, are likely to go into the drying rack next. Great. Can you put them there? Of course. All right. So, how do you think you did? I think I did pretty well. The apple found its new owner, the trash is gone, and the tableware is right where it belongs. I agree. Thanks, Figure One. You're welcome. If there's anything else you need help with, just let me know. 동영상 보셨죠? 지금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이 로봇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로봇에 관한 일본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치시면 로봇 창세기라고 하는 로봇의 여명기에 대한 아주 두꺼운 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게 이 바탕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3단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냉전 시대에 이게 그 국가 안보 과제로서 자연어 처리 기술이 필요했다라는 게 첫 번째 1번이고요. 2번이 1980년대 발달 심리학에서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기계학습 연구가 시작됐다. 요게 이제 우리가 기계학습의 시초로 보는 거죠. 80년대를. 그게 이제 2010년대 와서 인식형 AI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차이가 그럼 뭐였냐? 라면 우리가 예를 가장 많이 드는 게 고양이와 개를 인식하게 만드는 거. 이거가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는 애기들도 가르치면 좀 금방 아는데, 고양이라 개라는 단어를 알면 금방 아는데, 이 기계학습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 거죠. 이걸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발전하게 된 게 메모리의 향상인 거죠. 컴퓨터가 발달을 해가지고 많은 용량의,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진 몇 개만 보여주고서 구분하라고 했던 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고양이와 개는 수만이 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구분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2010년대에 크게 달라진 게 빅데이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천문학적인 양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천문학적인 양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물 인식 기술이 크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발전을 한 걸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 기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보면 1번이 빅데이터와 인터넷이다. 두 번째가 심층 학습, 딥러닝. 이게 이제 인간의 심층 신경망을 모방해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큰 성공을 얻었다. 세 번째가 구글 연구원들이 개발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 긴 문장을 학습할 수 있게 됐다. 이게 바탕이 돼서 우리가
챗 GPT와 같은 LLM, 라지 랑게지 모델. 그러니까 챗 GPT는 언어 모델이에요. 이 언어 모델이 모든 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언어 AI 챗 GPT, GPT-3의 등장. 요게 이제 발표가 된 거는 2020년 6월 11일이고요.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거는 2020년 11월부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얼마 안 된 거죠. 그래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대화형 AI 기술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온라인 정보 기반 학습을 하는 언어 모델이다라는 거고 다양한 언어 처리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잘하는 게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걸 제일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하는 걸 잘하느냐? 전 세계 언어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경에 바벨탑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바벨탑에 언어 없는 시절 그때로 돌아간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바벨탑을 생각하게 하는 게 챗 GPT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능력을 초월했다고 하는 거는 뭐 어떤 분야이죠. 뭐 창조성은 아직 인간이 더 높죠. 근데 초월한 부분은 광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끄집어 쓰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단톡을 하고 있는 한 변호사님은 판사 출신이신데 그분은 2테라의 법정 데이터를 노트북에 넣고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자란 게 그 광대한 기억력은 모자란 거죠. 그걸 노트북에다 넣고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랬을 때 제가 학생들한테도 자주 얘기하는 게 챗 GPT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서다. 29,000원, 지금 한 달에 29,000원이잖아요. 29,000원 내고 쓰는 비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번에 새로운 가능성, 창의적 작업에 활용될 수 있다. 그 창의를 인간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소설도 쓰고 있어요. 아이들이 보는 소설, AI 소설을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 내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제시해서 이런 상황에 주인공 만들어 놓고, 주인공 이름이 톰이에요. 톰이 이랬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는지 제가 상황을 만들어주고 제시하면 거기에 쭉 소설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성이 스스로 하는 창조성은 없지만 인간이 창조성을 가지고 쓰게 하면은 보조 역할을 하는 건 너무나 잘하는,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비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가 가져올 변화와 과제, 의사결정 방식의 다양화, 이게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는 의사결정 모델이 등장할 것이다. 사회 구조와 제도의 변화, 정치, 군사 등 분야에서 AI 도입에 따른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택시를 부르는 앱이 있잖아요. 우리 다 쓰잖아요. 택시를 부르는 앱을 전쟁에 활용을 했어요.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강 건너에 러시아 전차들이 쫙 모였어요. 수십 대가 모여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미사일을 쏘는데 택시 앱을 쓴 거예요. 이 미사일에 그렇게 하나하나 배정하는 손님을 배정하는 시스템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미사일한테 택시 앱으로 미사일은 손님, 그리고 전차는 택시, 이렇게 배정 시스템을 해가지고 쫙 배정을 해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겹치는 거 없이 격추를 시킨 거예요. 맞추게 한 거죠. 그런 것도 AI인 거죠. 그러니까 택시 앱을 먼저 AI를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전쟁에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지금은 비행기 안에도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너무 비싸요. 4천만 원.
탱크 안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윤리와 가치관, 결국은 AI가 자기 생각을 갖게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지금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리와 가치관, 그래서 일단 6개월 동안 AI 개발을 멈추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서로 경쟁이기 때문에 멈추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AI에서 6개월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몇백 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6개월 동안 발전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AI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많은 AI들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지금 그림 그려주는 AI하고 음악 만들어주는 AI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얘네들도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버전 2로 나왔던 애가 그 다음에 버전 3 나오더니 버전 3.4 나오더니 좀 있으니까 지금 버전 4가 대기 중이래요. 근데 내가 그 앱을 쓴 지 4달밖에 안 돼요. 4달 동안에 버전업을 몇 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버전업 할 때마다. 그래서 이 발전의 속도가 가장 무서운 거다. 몇 번씩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인간의 위상과 역할이 변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직업 자체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 세상은 정말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지금 생각하는 점입니다. 학생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간과 AI의 협력에 의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인류의 르네상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해왔던 인류의 문화의 질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다. 급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음악은 매일 한 두세 곡씩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얘가 내가 만든 음악이 명작이다 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중간 이상은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남의 만든 음악을 나는 안 들어요. 내가 만든 음악만 100개가 넘어요. 이 100개만 들어도 그냥 만족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발전하게 되면 맞춤형 음악을 만들어서 듣는 시대가 오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 거실에 걸어두는 그림도 내가 좋아하는 그림으로 만들어서 걸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과 AI의 협력에 의해서 더 높은 수준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게 AI 시대의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생산성이 향상되고 인간을 도와서 새로운 발견을 만들어내는 인간과 AI의 협력 시대가 바로 지금 개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쓴 글은 길지만 AI 소개를 이제 우리가 챗 GPT를 통해서 소개를 하자면 챗 GPT 현재 사용자가 1억 8,500만 명, 지금 6월 기준으로 이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억이 좀 안 되는 이렇게 갑자기 구독자가 늘어난 서비스는 없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소프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어디다가 하나 하면은 컨텐츠 생성. 나는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 생성하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디자인 지원, 교육 뭐 이런 거는 정말 잘하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 나온 게 이게 아까 버전업이 너무 빠르다라는 얘기 했는데 챗 GPT-4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챗 GPT-4.5가 나왔습니다. 이게
엄청난 발전이 있었는데요. 이 엄청난 발전, 뭐 여기 다 썼는데, 여러분들이, 요건 읽어보시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게 3월에 나왔는데, 2023년 3월에 나왔는데, 2024년 5월에 챗 GPT 4.5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최적화 버전이고 빨라요. 빠르게 동작한다. 챗 GPT-4의 강력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속도와 자원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또 잘하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매체들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멀티모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다 처리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걸 못했어요. 거기다가 뭘 갖게 됐느냐? 감정을 갖게 됐다. 감정을 알아요. 내가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얘기하는 게 지금 기분이 어떤지를 얘가 캐치해요. 그리고 농담을 해요. 이게 새로운 발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멀티모달이란 말이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애플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삼성이 갤럭시 24가 나왔잖아요. 갤럭시 24가, AI를 썼다 해가지고서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근데, 애플은 나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한 발 앞서서 나옵니다. 이게 아직 안 나왔지만 이게 많이 팔릴 거다 하는 예상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이유가 얘는 시리라고 하는 게 이제 애플의 언어로 이제 그 비서를 해주는 애인데 이 시리가 예전 모델은 해줘라고 하는 건 고지식하게 해줍니다. 근데 그게 내가 그냥 하면 되니까 사람들이 안 썼어요. 근데 한마디로 얘가 챗 GPT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삼성은 어디가 들어갔냐 하면 구글이 들어갔어요. 구글은 제미나이가 들어갔어요. 구글의 모델은 제미나이인데 애플은 챗 GPT, 오픈 AI가 들어갔는데 요번에 특장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미국 여행을 가셨어요. 근데 미국에서 올 때 인천공항에 나보고 나와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오늘 인천공항에 오시는데 내가 집에서 몇 시에 나가면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리가 챗 GPT를 연결해요. 그리고 먼저 자기 내장되어 있는 엄마 비행기 시간을 찾는 거죠. 그리고 챗 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비행기 도착 시간이 얼마냐? 연착도 있고 하니까 항상 시간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챗 GPT가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체크해서 인천공항 도착 시간 그리고 나오는 시간 이런 걸 찾아보고 다른 사람이 얘도 찾아보고 해서 몇 시 또 이제 아들이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천공항까지의 교통 시간 이런 거를 내비게이션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 시간을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2시간 전 몇 시에 출발하면 됩니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걸 그동안은 사람이 찾아서 했던 거를 시리가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갤럭시는 디바이스,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뭐 통역해 주거나 이런 거 하는데 머물렀는데 요번에 나오는 시리는 그거를 인터넷과 연결해서 모든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발전을 이뤘다. 이게 얼마 안 돼요. 근데 얼마 안 되는 시간에 계속 발전을 한다. 이게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쫓아가기도 벅차다. 그럼 얘를 사야 되냐? 너무 비싸죠. 아이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아마 나는 안 살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는 이렇게 발전된 기계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제가 디자이너예요, 요즘에.
디자인 정말 잘합니다. 디자인하고 하는 거를 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제가 디자인 하는 건데, 제가 음악을 요즘에 한 100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쓰는 게 지금 챗GPT하고 구글 제미나이하고 또 클라우드라고 있습니다. 요 세 개를 다 띄워놓고 세 개를 다 써요. 다 장단점이 있어서. 요거는 내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이제 써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음악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유튜브를 만들려고 하는데 좋은 이름을 장명해줘. 했더니 한 30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개 정도 중에서 골랐어요. 하나는 이어가즘, 더 비트 바자, 더 뮤직 메이즈. 메이즈는 미로잖아요. 요 세 개를 딱 골라가지고, 그래도 이어가즘이라는 게 귀가 즐겁다. 이 가슴이 뭐 오르가즘 이런 뜻인 거죠. 귀와 오르가즘, 귀가 즐거운 황홀한 음악 경험을 제공하는 채널임을 강조. 이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에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요거를 유튜브에다가 각국의 언어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또 다 해줘요. 그래서 각국 언어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로고 만들어줘 했더니 이게 만들어주면서 막 이렇게 또 이유가 많아요. 밑에 영어로 뭐라고 이유를 다는데 그건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하나 다 이유를 달아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근데 나는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시 만들어줘 그랬더니 또 이유를 대가지고 또 만들어줘요. 이게 또 마음에 안 들어. 단순하게 해달래 이렇게 해주는데 그냥 여기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치지 않는 정신을 갖고 있는 것도 필요해요. 계속 만들어가지고 한 100개 만드는 데서 제일 좋은 거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요 정도에서 그냥 만족하고 그러면 이걸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화면 만드는 것도 계속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요걸로 안착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가운데 동그라미가 너무 커서 작게 만들려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건 또 안 들어줄 땐 또 안 들어줘요. 근데 어쨌든 만든 게 이겁니다. 이어가슴. 요거 이제 만든 지 이틀 만에 올린 건데 지금은 한 20곡 정도. 동영상 만드는 게 조금 더 힘들어서 곡 만드는 건 뚝딱뚝딱 만드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이제 저 아는 분이 광주 익산에서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을 하고 계세요.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곳인데 거기 로고를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내 디자이너잖아요. 그래서 챗 GPT 보고 손과 맥지라는 뜻이 보리라는 뜻이거든요. 손과 보리와 사람 요 세 개 키워드로 만들어줘 했더니 그래가지고 지치지 않고 이건 남의 거니까 내 거는 그냥 만족했는데 남의 거니까 6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부인데 그래서 만들고 보니까 한 이 6개는 정말 명작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직업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디자이너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거는 저는 이 노노 만화입니다. 이 노노 만화 이 아마 대만 사람인 것 같아요. 최지충이라는 사람이 중국 고전을 만화로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나는 이 노노만 만화로 봤는데 이거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화로 보는 것도 참 좋은 게 책을 읽어가지고 이해 못하는 것보다는 좀 수준이 떨어져도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나는 만화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 고전을 이 최지충 만화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지역 도서관엔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이 만화를 먼저 보시면 여기 호학이라고 하는 거죠. 겨우 10여 호, 호는 집이죠. 10개밖에 없는 작은 마을에도 나처럼 충실하고 신의가 두터운 사람은 있을 것이나 나처럼 학문을 즐겨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굉장히 짧은 글이죠. 여기 이거 보면은
공자님이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아닙니다. 공자님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드물게 자랑을 두 가지를 했죠. 한 문장에 자랑을 두 개를 했어요. 이게 원문을 읽으면 자활, 십실, 지읍, 한류, 충신, 여구, 자언, 불효, 구지, 호학야. 한 문장에서 두 개의 자랑을 한 게 나처럼 충실하고 신이 있는 사람. 나는 충실하고 신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나처럼 배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충실하고 신이 있는 것도 맞지만 가장 내가 뛰어난 거는 배우기 좋아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호학이다라고 썼잖아요. 제목이 호학이에요. 그래서 내가 명지대학교에서는 평생교육 담당을 오래 했습니다. 7년을 평생교육 담당을 했는데 그랬을 때 평생교육자들한테 연설할 때 제일 많이 쓴 게 이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우리 주위를 살고 있는 사람이 호학인이 아닌 사람 둘로 나눌 수 있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다. 평생교육 하시는 분들이 배우기를 좋아하는 거죠. 나도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근데 정말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척 중에도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제사 때 만나거나 잔치 때 만나면 하는 말이 항상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뇌에 들어가는 게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부모라고 생각해 봐요. 내가 그런 사람이 생각해 봐요. 내 자식들이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귀에서 피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배우기를 좋아해야 된다. 근데 그게 지금 AI다라고 생각합니다.